네, 반갑습니다. 수학의 송명환 선생입니다. 좀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보시고 만약에 우리의 스타일에 좀 맞겠다 싶으면은 한번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세팅한 시스템은 투트랙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출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운 문제 풀고 해서 수학 실력이 오르느냐? 실력은 올라요. 근데 수학 성적이 오르느냐? 이건 또 별개예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붙잡고 한 30분 동안 걸려서 풀면 그냥 수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 거죠. 너 어려운 것도 뚝심 있게 푸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수학 시험을 그렇게 풀었다가는 다른 문제 다 못 풀기 때문에 뭐 망하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투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해서 실전에서 쓰일 수 있는 테크닉들, 전략들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직하게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 학생 레벨에서는 그걸 본인이 그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거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수업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기출들, 이제 실전에서 해결하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러 테스트라는 걸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년도 상관없어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상관없고 학교도 상관없습니다. 그 학교의 그 학년에 맞춰서 기출 문제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만 바꿨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를 까서 보게 되면 계산하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쓰이는 개념이라든지 그게 동일한 것들을 동일한 번호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러 테스트를 통해서, 일단 이거는 노 힌트예요. 현재 우리 친구들의 실력으로 너가 한번 제주거 풀어봐라 라고 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풉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 안에 사실은 처음부터는 다 잘 못 맞춰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오버됐다라고 하면 너 50분 벌써 지났어 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너가 시간 조금 더 주면 더 풀 수 있는 게 있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뭐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필요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푸는 문제는 체크를 하면서 앞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뭐 시간을 더 가지고 풀게 되면 우리 학생들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출 문제에서 뭐 이러이러한 유형들은 잘 풀고 이런 것들은 못 풀고, 또는 어떤 문제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시간을 많이 뺏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질문할 것들이 생겨요. 선생님 저 7번 같은 문제 시간 너무 걸리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야? 8번은 잘 생각하면 10초 안에 끝나는 문제 라든지, 실제로 문제를 푼 직후에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해설들을 얻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을 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게, 방금 전에 이제 해석법들을 배우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커버하고 극복하라라는 힌트를 얻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가이드를 받아서 실제 시험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하는 자신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은 이제 미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학교 스타일을 배우게 되고,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거는 뭐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고 어느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친구들의 이제 성향을 파악하게 돼요. 현재 학습 상태들. 그래서 이게 전략이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실수도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시간을 뺏겨서도 안 돼요.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그쪽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최상위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또 용가리 통뼈라고 킬러 문제부터 풀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풀고 싶다? 그럼 그 두 문제 빼고 나머지를 시간 안에 깔끔하게 풀어. 그러고 나면 도전하는 거야. 그전엔 도전하지 않고, 만약에 시험이 종료되고 나서는 선생님 그래도 시간 더 주고 한번 풀어볼게요 하면 그건 예스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전략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학생들 격차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더 올라가고는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중위권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성비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을 한번 점핑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위주로 먼저 유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가시적으로 성적이 좀 올라야 공부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미러 테스트와 내신 기출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뭐가 필요한지, 가장 시급한 게 뭔지, 또는 뭐 개념에 대한 구멍이 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학교 기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수학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본인 실력이 좋아야 돼요.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떻게 나오든지 풀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가 계산량을 많이 요구하는 학교다라고 했는데 다음 해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신 기출을 이제 뭐 3개년치, 5개년치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계산지로 그냥 계산량으로, 압도적인 계산량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지. 아니면 이건 아이디어야, 분석형 문제로 도배되어 있는 건 너가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시험지 성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미리. 1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뭐 철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학교들은 주로 이제 여고 계열들, 그리고 교육과정 그런 거 슬쩍슬쩍 한 발씩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계산 지옥인 학교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2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대동단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굳이 학교 특색, 성향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를 잘 풀면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부족한 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들고 온 방법은 약간 컨트롤 자기중도 학습이에요. 학생들한테 100%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컨트롤합니다. 컨트롤한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 문제, 심화 문제를 좀 더 공부해야 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교재로 심화 문제를 제공을 받게 돼요. 사실 문제집 보면 그 1번부터 끝번까지 또 다 푸는 거를 부모님 세대들은 원하세요. 깔끔하게 100% 클리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이제 일선에서 가르쳐 보면 뭐 A단계, B단계, C단계 있으면 A, B까지 잘 해와요. C단계에 손을 못 대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다른 문제집 사잖아요? 똑같아요. A, B 잘 풀고 또 C예요. 근데 학교에는 이 C단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A, B를 공부하느라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딱 필요한 자료만. 그래서 시중에 웬만한 교재들은 제가 다 스캔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누가 이 단어는 어느 문제집에 뭐가 제일 좋아? 그 부분만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효율성을 가지고 싶은 거죠.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배워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 응용 심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똑같아요. 선생님, 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을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개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는 거면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게 하면 A단계, B단계 다 맞춰요. 요 C단계 또 못 건드려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C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분석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학생들에게 분석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그 풀이 과정째로 제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풀이 스타일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서 막혔구나, 또는 이 개념을 안 갖고 와서 막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또 역으로 질문도 해요. 여기서 이 개념이 나온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알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나오는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경험에 입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저게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수능 아니면 현재 내신에서는 이쪽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해보고 안 되면 이쪽을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은 일단 상위권 랭크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초고속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맞는 자료들, 심화 자료, 그 다음에 이제 타임어택 자료들 계속 제공해주면 돼요. 그럼 미친 듯이 풀고 미친 듯이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오면은 이제 해결 안 된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만점 방지, 킬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중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제를 노크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거 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까서 해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복잡해. 하지만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자. 해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실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어디에 랭크돼 있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상관없어요. 성실한 친구들은 분명히 효과를 보는 시스템이고 숙제를 안 해오거나 게으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아예 공부 안 하는 친구는 또 역으로 와서라도 하니까 갈고서라도 하기 때문에 또 오르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한 1, 2주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빡세게 하면 내가 좀 성과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잘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뭐 학생들하고 이제 1대1로 카톡방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뭐 수업 시간 이후에라도 질문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잘한다 못한다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부터 Z인데 학생 상황에 따라서 앞에 게 몇 개 점프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가장 기본 포맷은 개념을 그래도 알아야 뭘 써먹기 때문에 개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요건 일단은 생략입니다. 하지만 까먹었다는 판단이 들면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개념이 없는 채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별 학습의 장점은 지나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까먹었거나 모르고 있으면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유형들,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 유형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약간 힌트식 수업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3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그 중에 2개를 하고 하나를 못 풀었어요. 그럼 이거잖아 하고 던져주면 다음에 또 걸려요, 그 문제. 그러면 문제 리딩을 할 때 너가 힌트를 안 쓴 부분이 뭐가 있지? 하면 그쪽에 있는 문장을 적어도 줄을 긋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식이 뭐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해와요. 처음에는 이게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기로 때우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유형 암기시키면 단기간에는 성과가 좀 더 빨리 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2학기 넘어서 아니면 학년이 올라가서 분명히 한번 망하는 시기가 와요. 그걸로 때울 수가 없어요. 수학은 본인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만약에 이쪽은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 아까 그 실전 테스트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매번 보기 때문에 사실 단원 평가가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특정 단원이 좀 약하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강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단원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제 철저하게 학생들한테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이 아마 공통일 거예요. 응용 심화 문제는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수능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사실 말을 이렇게 편하게 가지만 사실은 시중에 보면은 뭐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유형이 엄청 많다. 그러면 문제집에도 10개 중에 한 7개가 그 유형이에요. 자주 나오고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매번 이걸 갖다가 7개 풀고 다른 거 3개를 풀면 더뎌요, 우리 친구들이. 차라리 이걸 한 2문제만 풀고 5문제 빼고 다른 걸 더 풀어야죠, 그 시간에. 그래야 이제 킬러 문제라든지 주변에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런스는 이제 제가 카톡으로 계속 남겨드리게 돼요. 이제 시스템도 얘기를 또 뒤에 드릴 텐데 그걸 통해서 현재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이제 학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안에 들어오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수업 관리 카드인데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오픈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숙제 얼만큼 뭐 잘해왔고 덜해왔고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고난도 문제를 어느 정도 푸냐, 뭐 유형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평가들을 계속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 정도 랭크가 돼 있구나. 예를 들어서 서술형 수치가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경시형으로 공부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답질러 넣기는 잘하는데 서술형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수치가 낮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서술형 단원이 좀 강조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 파트들을 공부시킬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누적되기 때문에 보시면서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있다. 우리 애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하면 편하게 그 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개별 학습이기 때문에 맞춤 학습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n분의 1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특정 친구가 질문이 많다고 그 친구 질문만 계속 받아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강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을 나오게 되면 힌트식으로 주게 돼요. 그 친구 풀이를 딱 보게 되면 어디가 빠졌는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터치를 하는 것도 학생 실력에는 도움이 안 돼요. 학생한테 길만 딱 잡아주고 길이 보이면 본인이 걸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힘들어하면은 이제 성적이 계속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안 좋은 습관들, 이제 대치동 친구들이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어떤 거냐면 강사분들이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 길로만 가. 그냥 무조건 보여줘요. 이것만 따라와,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냥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힘을 못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 정말 문제예요. 네.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뭐 거들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부모님들 말도 잘 안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원하시면 얘기하시면 그냥 핸드폰은 그냥 수거해서 데스크에 놔뒀다가 하원 할 때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학습에 집중을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 뭐 카톡 오면 얼른 봐야 되고 또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또 이제 개인 물건을 또 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 그럼 가방 안에 넣어도 안 보면 뭐라고 안 할게. 쉬는 시간 봐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켜주는 친구는 상관없어요. 안 지키는 친구는 1회 경고, 2회는 무조건 수거 조치.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고 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딴짓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유지인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옆에 앉아있는 애가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친구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오씨 나도 열심히 하겠네. 서로 필 받아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똑같이 주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친구들 엉덩이 무겁게 만들어서 집중해서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료수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물이라든지 음료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나머지는 이제 지식지. 다른 친구들 신경 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수업 제반 사항입니다.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한 거는 전날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본인의 어필이죠. 쌤, 저 이만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보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다음날 오게 되면 제가 그걸 펼쳐놓고 보기 때문에 이거 했니? 17번 했니? 23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유도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았을 때 맞고 틀리고 질문할 것들 체크는 해서 와야 돼요. 와서 하면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한 5분, 10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특징이 학생 스스로가 컨트롤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제를 좀 덜 해왔더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채점하고 틀린 거 모르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힌트식이에요. A부터 Z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생 실력도 안 늘기 때문에 힌트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학생이 열심히 해보면 폭풍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막 2, 3주 만에, 그냥 2주 만에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해오면 한 단원이 2주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변명이구나. 저 보면 일주일 동안 시간 줬는데 왜 안 했니? 하면 쌤 뭐 학교에서 수행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고요, 막 그러거든요. 자주 그러는 친구는 아예 일주일 계획표를 받아요, 제가. 네, 아예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 너 다음 주 바쁠 예정이라고? 뭐 때문에 바쁜데? 체크하라고요. 너 한마디 하죠. 나보다 바빠? 해야지 이러면서 뭐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그래 힘들지. 근데 부모님은 더 힘들어 너보다. 네, 보약 헤매기지 마세요. 튼튼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다 이렇게 데이터로 드릴 거예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래서 그리고 진도가 만약에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제가 연락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되잖아요. 사실 비교하는 걸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진도 자체가 학생 수준, 우리의 상황 딱 맞춰서 그 순간만큼 우리한테 올인해서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진도라든지 성취도는 사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처지지 않는지는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하게 돼요. 제일 잘하는 친구들 경우에 아까 그거예요. 수행평가 기간에 숙제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실제로 더 해와요. 그러면 예스예요. 이거는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본인이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징조는 괜찮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질문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들면 이제 앞으로 그냥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 생각하셔도 돼요. 네, 수업 상황에 대한 이제 피드백은 제가 학생 한 명당 이렇게 3인 톡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학부모님 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실장 들어와 계세요. 왜냐면 이게 서로 얘기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카톡에서 이렇게 3인 톡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 출결 상황이라든지 의문점 이런 것도 거기 편하게 올려주셔도 되고 학습 상황에 대한 의문점도 편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올려주게 되면 뭐 서로 다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공유되고 학부모님도 공유되고 이제 학원에서 실장님들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액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흘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왜 하실 말씀을 편하게 못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은 저랑 1대1 개별톡 다 해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미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평가에 대한 보완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계략적으로 등급이 바로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갖다가 내일 모레 바로 시험장 들어갔다? 그러면 몇 등급 나왔겠네 하고 사실은 바로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공부하는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철저하게 옆에 친구들이랑 줄서기가 은연중에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줄서기에서 더 올라가려면 가장 효율적인 길은 이제 보편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루션도 보편적인데 좀 특이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학생이랑 얘기도 하고 학부모님께 상담 전화도 드리고 해서 뭐 가장 좀 빠른 길 찾게 될 거예요. 사실 교재는 엄청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좀 다 까서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일단 내신은 유형이에요. 사실은 60점, 70점치는 유형이고 뭐 어느 문제집,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 사실은 뭐 내용 자체는 같아요.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지 다 같습니다. 표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형별 자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정 유형이 좀 약하면 저는 사실은 어릴 때 구몬학습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이 풀었는데 산수 2개 틀렸다고 또 2000문제 더 풀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속된 말로 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싫어요. 근데 더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다 기준과 진짜 열심히 했다는 좀 갭이 있어요. 보통 학생이 열심히 했다에 한 2배, 3배 정도를 하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단원이 있는데 진짜로 필요하고 하는 단원, 시급한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부터 시켜야 돼요. 이제 뭐 A부터 Z까지 퍼펙트하게 채운다? 이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가장 필요한 걸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은 학교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한참 넘어서는 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엄청 2단원 잘 풀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약하게 나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잘 풀고 한 단원이 너무 약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우의 수 세는 문제가 너무 약하다. 다른 건 정말 잘하는데 거긴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 단원은 다 틀리는 거예요. 못 넘어가니까. 그럼 결국 등급으로 보면 실력으로 보면 1등급 하고도 남아야 될 친구인데 2등급, 3등급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펙트한 건 없어요. 그냥 만들어 가서 좀 더 나아지고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별 자료도 당연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기출시험지를 풀어도 각자의 시나리오가 달라요. 자신의 포지션 때문에 달라집니다. 뭐 전국구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시간도 남고 뭐 복잡한 것도 없었어요. 다 풀었어요. 이렇게 될 것이고 바로 밑단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킬러 문제가 나왔으면 그 킬러 문제를 푸느라 시간이 부족했어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시간은 안 부족했는데요 소리가 나와요. 왜? 킬러 문제 2개 째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번 시간을 딴 거에 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 그 레벨보다 조금 밑으로 가면 그 와중에 계산 실수한 애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막 이렇게 섞이게 돼요. 그래서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애가 시간은 별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지?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그거 극복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난이도별 자료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중 교재 요새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체 교재로만 다 드리게 되면 우리 애가 뭐 공부했는지 객관적으로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시중 교재의 일부 필요한 파트들이 있으면은 성적표 나중에 통지해드릴 텐데 보시면 무슨 교재에 어느 파트 풀었다 뭐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쌓이면 히스토리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해온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게 되면 이제 알게 되죠. 소위 말하는 정성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모의고사나 화려한 변형에 약해요. 무식하게 푸는 건 잘하게 돼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쪽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공부한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의 바이블을 풀었다. 거의 비슷한 교재거든요. 똑같은 거 두 번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라든지 좀 뭔가 변형 트릭을 쓰는 그런 문제들 유형을 커버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학교 시험을 딱 가면은 꼬아놓은 문제들은 하나도 못 건드리게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반대로 너무 변형에 치우친 것들만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밌다고. 네, 정석 스타일 재미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문제가 뭐거든요. 머리는 벌써 이만큼 가 있어요. 근데 손이 안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다 아는 문제인데 시간 없어서 다섯 문제나 못 풀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단점은 계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 그냥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맛없는 문제 안 푸는 거죠. 맛있는 문제만 골라가지고 와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석이 되네 즐기는 거죠. 나름 공부하는 법을 아는 친구지만 이게 시험 성적으로 바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량이라든지 시간 컨트롤을 하면서 요걸 발휘하면 최고죠.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뚝심 부려요. 무식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뭐가 있나 연구하고 앉아서 논문 쓰고 있어요. 시험 시간에도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점수로 냉정하게 보여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미러 테스트랑 기출문제 딱 풀어보면 그래? 야 너 말하는 거 보면 100점인데 여기 나온 거 봐 60점이네? 왜 40점이나 차이가 날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해볼래? 나아질 텐데 싫어? 그럼 그냥 그렇게 해봐. 또 보점수 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로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치원에서 제가 그래도 분필 잡은 지가 이제 10수년이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라든지 2%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시중교재에서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 랭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중위권 친구들은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예요. 이거 보다가 보면 마음만 불편해지고 문제도 안 풀리고 성적도 안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이제 시간표입니다. 보시면 월요일날 6시에서 10시, 수요일날 6시에서 10시, 토요일날 오전 9시에서 1시 이렇게 수업을 제가 3개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학습이다 보니까 뭐 진도 이런 거 상관없어요. 회차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시간에 보내주시면 이렇게 결과 점검해서 해드릴 거고 일단 방학 지나고 이제 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첫날 뭐 미러 테스트 바로 가는 거죠. 한번 해서 체크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제 상황들 다 분석해드리고 아마 초기에 상담 전화 한번 다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과제들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잔소리, 수학적인 잔소리이긴 해도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그냥 저는 딱 원포인트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미러 테스트를 보잖아요. 가장 부족한 거 하나만 일단 알려줘요. 너가 봐도 이게 문제지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제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제일 시급한 파트. 그래? 그럼 요거 해보고 다음 주 시험 보자 라고 했을 때 그 파트는 개선이 되고 다른 건 여전히 안 돼가지고 점수는 한 4점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메워 나가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 트랙이에요.
실제로 실전 난이도의 테스트를 보고 우리 아이가 전쟁 치르는 거죠. 모의로 전쟁을 치러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지를 보고 분석도 해야죠. 성향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또 수업을 하고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으로 제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이랑